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이 변호사 이나래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구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이 제공되고 있는 유튜브도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 구글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구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색 서비스, 지메일,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각 국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글이 어떤 나라의 법률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최근 구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용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미국 본사에 있는 구글 잉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제공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법률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법 기준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가 구글과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가 어떻게 수집해서 이용하고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해서 이용자들이 구글 잉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또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이용자 본인에게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구글 잉크와 구글 코리아가 각각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현황이나 제공 현황 등을 정보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내용과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구글이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용자가 미국 회사인 구글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를 할 수 있다면 미국 법상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구글이 우리나라 이용자의 정보 제공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쟁점인 미국 회사인 구글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용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때에는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용 약관의 내용 중에 하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법원이 이 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에 대해서 전속적 관할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구글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들을 이용할 때 이러한 내용의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용 약관에 따른 전속 관할의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관할에 대한 전속적인 합의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소비자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은 대한민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국제사법상 소비자의 소송에 관해서 정한 규정을 들었는데 이 규정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가 직업이나 영업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소비자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용 약관에 따른 전속적 관할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제기했던 원고 중에 일부는 직업이나 영업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자로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이 우리나라 이용자의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해서 미국 법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행사했던 권리인 정보통신망법상 정한 이용자의 정보 열람 제공 청구권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이용자가 행사했던 권리가 개인정보를 국민이 스스로 수집과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헌법상 권리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아니면 그 권리 행사를 허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공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정보 공개 열람 제공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법상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거부했었습니다. 그 법률 내용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점이 FBI 확인 등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구글과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정보 제공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법상의 내용이 우리나라 법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 열람 제공 청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첨예하게 다투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과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법령상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정보 열람 제공 청구권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미국 법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서 이용자가 열람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 미국 법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이 충족되어서 비공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용자들의 정보 열람 제공 청구권의 행사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FBI가 확인해 주는 등의 법령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국 법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구글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것은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인 구글 잉크가 아니라 구글의 자회사로 우리나라에 설립된 구글 코리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 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글 코리아는 이용자의 구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모두 미국의 본사를 둔 구글 잉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는 정보 공개 열람 제공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글의 이용 약관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을 해보면 구글 코리아가 구글 서비스 가운데서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 역시 이용자에게 위치 정보 관련 수집 및 이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과 같이 소위 빅테크라고 하는 회사들은 국경의 제약 없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빅테크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보면 대부분 전속적 합의 관할이라고 해서 그 회사들의 본사가 위치한 곳의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런 전속적 합의 관할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치한 곳의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정보 이용 등에 대한 열람 제공 청구권을 헌법적 권리로 판단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단에 따르면 이용자의 열람 제공 청구권을 제한하려면 다른 법령상의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이용자의 청구권 행사 시에 다른 이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결에 따르면 구글과 같은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보 공개의 열람 제공 청구권 행사가 있으면 자국의 법률이 그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한다고 해도 그 법률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해외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자는 자국의 법률상의 내용이 국내 법에 비추어서 그 청구권 행사의 제한 사유로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고 또 자국의 법률
법령상으로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추가로 검토한 후에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해서 제기했던 정보 공개 열람 제공 청구권 행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